자, 비트코인 7월 28일자 휴가 가기 전날 짚어드렸던 오더블록 중단선 하락 시나리오 맞고 떨어지면서 흐르고 있는 상황, 어디로 어떻게 갈지 궁금하시죠? 이번에 새로운 패턴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급하게 영상 제작했습니다. 오늘 단기 브리핑에서는 ICT와 청산 히트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면서 플래그 패턴까지 섞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관점 다뤄보시죠. 자, 현재 시간 2시 9분입니다. 7월 31일자 코인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트레이더 현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115에서 120 구간 정말 지루하고 고생들 많으신 만큼 리스크와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구성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본 후에 그에 맞는 전략과 타점 세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전략, 타점,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기 프로젝트까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 제작에 최소 3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3초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제가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월 28일자 브리핑 120K 선의 상징성과 그 저항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력 이야기도 잠깐 짚어드렸었는데 ICT를 포함해서 복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CT라는 것은 이너서클 이론, 시장은 이너서클, 큰 손에 지배를 받는다 라는 말로 요약이 됐었죠. 큰 손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고래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등 다양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큰 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흔적을 트래킹해 나가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그들이 만든 흐름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고자 한다라는 게 ICT 이론의 기본 개념이었죠. 여기에 추가해서 큰 손 중에서 기관이 움직이는 시간대, 킬존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흔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오더블록 OB와 FVG 페어밸류 갭은 이 큰 손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최적의 지표입니다. 오더블록이라는 것은 큰 손들이 급상승이나 급하락을 일으키기 위해서 블록 단위의 거래량,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체결하는데 이쪽 부분에서도 급하락이 생기면서 블록 단위의 거래량이 잡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 단위의 거래량을 오더블록이라고 하고 이렇게 쌓인 거래량들은 상방에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런 페어밸류 갭은 이쪽 구간에서 발생한 급상승으로 인해서 체결되지 못한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더블록과 페어밸류 갭이 중요한 건 그 기술적인 기능에 있습니다. 자, 이 오더블록과 페어밸류 갭은 세력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용이한 수단임과 동시에 그 위치와 두께에 따라서 두께는 그 저항과 지지의 강도를 정해주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반락이 나올 수 있는 저항 자리 혹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자리로 작용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조하실 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오더블록이 잡혀 있을 때 첫째, 최초 진입 구간이 정말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저항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차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어느 정도 중단선까지는 열려있다 라고 상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단 페어밸류 갭에서도 이렇게 몸통이 들어가지 못한 이 정도 수준의 아주 약한 리테스트만 나오고 다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오더블록 중단선에 대한 리테스트가 일어났었고 하단선을 다시 돌파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추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어그리드 인덱스입니다. 현재 72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 떠났을 때만 해도 75점이었는데 3점 정도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 약간은 약세가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7월 31일 FOMC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리 발표 났죠. 금리 하락 시에는 비트코인 날아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리 동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K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21캐피탈에 대한 비트코인 보유 확대 뉴스. 이 뉴스에서 사실 중요한 건 이 한 줄입니다. 여러 역사적 굴곡에도 비트코인은 전반적인 우상향 안정세를 보여왔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트레이더 현우 특성상 숏을 잡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숏을 잡지 않고 요즘 구간에 가장 많이 목도되는 115K, 116K 선에서의 눌림목에서
롱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값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다 짚어드렸던 백악관 가상자산 보고서, 이게 나왔음에도 잠잠하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호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의 악재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혹은 아직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상정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탈중앙화입니다. 연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결정, 탈중앙화를 지켜냈다라는 결정, 여기에 추가해서 은행은 규제상 차별 없이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권 내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요. 제도권 내에 가상화폐를 안착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상황, 어느 정도의 우상향기적 호재거리로 상정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기사죠. 비트코인 50% 상승 신호 나왔다라고 하는데 변동성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 현우야, 변동성이 적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같이 짚어드릴 수 있는 만큼 차후에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우야,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근데 제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측의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현우야, 너 사기꾼이라는 소리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냐? 아닙니다.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음봉이 박혔을 때 긴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잡히는 음봉, 이거 소통방 통해서 저희가 대응해드렸는데, 이런 근거값이 확실한 때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낸다면 그 시점에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양봉 2개를 먹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강력한 음봉이 꽂히는 자리에서도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측해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저희 소통방의 메인 기능이고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번 실시간 대응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드린다고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 소통방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자 소통방입니다. 새벽에도 게릴라 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아침마다 시장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매매해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차트상에서 큰 움직임 발견하거나 타점이 눈앞에 있다라고 확신드는 순간에 준비콜 걸어드리는 모습이고, 그에 맞춰서 포지션과 레버리지, 비중까지 설정해드리는 모습입니다. 평단가까지 잡아드리고요. 자, 성공적인 포지션이어서 10% 수익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날은 이더 큰 움직임 많았어서 교차 포지션 롱 시장가 50배로 타점 세팅해드리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13% 수익 마감해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더 쪽 움직임 참 많죠. 12% 수익 하나 더 나왔었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보자면 11% 수익 마감 한 건 더 있었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 예정일까지 이렇게 짚어드리는 모습이고, 이더 수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더 쪽 승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사인 잘 따라와 주세요. 추매 대응하겠습니다 같은 콜까지 걸어드리면서 저희 쪽 전략을 같이 수행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더 13% 수익, 그래도 저희 전문가들이 매번 맞을 수는 없겠죠. 틀리더라도 대신 쿠션 충분히 만들어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하실 수 있게끔 세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누적 수익률 기록된 차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매는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되었는지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장마다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면서 16년성 흐름 잘 유지하다가 계좌에 약간 타격이 있었던 아쉬운 구간이었습니다만 빠르게 3연승으로 복구하면서 전체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야간장도 저희 7시에 다시 시작하면서 오전장, 오후장, 야간장 저희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게릴라 타점 잡아드리면서 회원분들의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에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높은 수익률 꾸준히 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음봉이 박히면, 아,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 나오겠구나, 리테스트 확인하고 진입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리테스트 결과값에 따라서 다음에 양봉이 박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이 끓고 있으면, 아, 이제 라면 넣을 때가 됐구나. 새가 낮게 날고 있으면, 아, 비가 올 때가 됐구나.
난이도가 높아서 거의 의미가 없는 이쪽 구간에 있어서의 예측은 감에 의존했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한 상황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를 짜드리는 것밖에 영상 내에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끓었다, 새가 낮게 날았다 등의 근거값이 주어지는 순간 그 다음은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되는 겁니다. 전략을 수립해놓고 그 근거가 주어지면 그에 맞춘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와 수익률 관리 저희 자신이 있습니다. 자, 변동성 뉴스 짚어드렸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왜 이게 상승 신호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자면 주가나 코인이나 가격은 고무공과 똑같습니다. 고무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고무공 하방에 벽을 이렇게 치겠죠. 벽을 이렇게 친다면 고무공은 이 하방선을 따라서 점점 튀어오르면서 위쪽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해낼 것입니다. 이게 매수세가 되는 것이고, 내려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고무공 상방에 벽을 쳐서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점점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게 매도세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많아지면서 상방의 벽을 이렇게 두텁게 치고 하방의 벽을 이렇게 두텁게 치면서 고무공이 움직이는 폭을 제한해내는, 이렇게 변동성이 제한되는 시점이 온다면 공이 튀는 진폭은 줄어들겠죠. 이 진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많이 튕기기 때문에 공과 벽에 가해지는 압박감도 심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 패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삼각수렴이라고 부르는 그런 패턴 아닙니까? 이런 패턴 하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이 비롯된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단 삼각수렴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장들, 그리고 이런 식의 모습들, 어느 정도의 진폭이 안정화되고 나서 급상승이 일어났던 이런 플래그 패턴들, 급상승으로 인한 기대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하면서 그 움직임이 제한된 그 시점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면서 움직임이 제한된 시점에 지금도 보시면 기대가 형성되었고 박스권 안에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플래그 패턴에서 급상승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숏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언제 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많이 담아 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상방과 하방의 벽이 너무나도 두터워져서 고무공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시점, 예컨대 이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들,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폭발적이고 극단적인 움직임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데이터셋은 이 횡보의 끝이 급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관측한 만큼, 제가 계속 짚어드렸던 115K 구간에 강력한 지지가 작용하는 만큼 숏을 잡기보다 눌림목에서 롱 매집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다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돌아와 보면 급상승 이후에 현재 차트는 현재 노란색 채널선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아시아 킬존 시간대 두 번째 실선 구간 위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오더블럭에 대한 테스트까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오더블럭과 킬존 아주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시간대의 킬존은 방향성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고 약한 유동성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유동성으로도 채널의 맨 윗구간까지 회복해서 안착시키고 오더블록 리테스트 중인 만큼, 그리고 아까 호재거리 이슈들도 많았던 만큼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라고 상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의 상방선 118.9K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상승 추세로 확고하게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어진다면 현재 오더블럭과 청산 매물대가 중첩되어 있는 구간까지 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 직전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반락하거나 혹은 뚫어내고 청산 매물의 가속화를 유도해서 121.4K까지 뚫어내거나 상승 시나리오는 그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 것이죠. 자, 이슈들과 개념들 그리고 근거까지 짚어낸 만큼 시나리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118.9K 채널 상방선 돌파했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산 매물대의 중간 지점이자 아주 강한 상징성을 가졌던, 우리 이쪽 구간에서도 좌절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배를 자꾸 마시게 하는 120K 천연의 숙적에서 익절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차 목표가의 경우에는 청산 매물대의 가속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여러분들의 리스크와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확고한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 통해서 공유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매번 그렇듯이 하락 시나리오도 상정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이죠. 현재 이 채널선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올라탄 이 채널 실선을 이탈한 경우에 하락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현재 1차 진입 시나리오는 이 선을 이탈하고 채널 중단 점선 116.7K 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제가 매번 짚어드리는 숫자보다 상황이 중요하다는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십시오. 116.7K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신다면 여기도 눌림목이구나, 롱을 매집할 만한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리스크 관리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진입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채널 하단선과 페어밸류 갭 매물대가 중첩되는 115.2K 구간, 이쪽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락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쪽 채널선에서 눌림목이 주어질 때마다 다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왔던 만큼, 그리고 언제 쏠지 알 수가 없는 자리인 만큼 이런 구간에서 주워 담으시면서 롱 비중 확대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차원에서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수수료 차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영상 요약해드리자면 ICT와 그 다음에 플래그 패턴,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이슈들 짚어드리면서 우상향 기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우 트레이더 특성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락 시나리오에선 롱 매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제가 2025년 6월 한 달 동안 업비트 실계좌 현물 매매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화면이 제가 6월 한 달 동안 기록한 누적 수익입니다. 총 수익 3,315만 4,754원, 기간 누적 수익률 309.7%, 백테스트나 모의 매매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단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은 선물적 비중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현물에 투자 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시드머니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순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익 상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지속성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6월 1일 8%, 6월 2일 3%, 6월 6일 4%, 매일매일의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은 날들도 있지만 반드시 이득은 내고야 말겠다 라는 마인드로 리스크를 피하면서 확실한 타점에서만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내는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트 리딩에서 기반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에 의존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분석과 계획,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항상 강조했다시피 예측이 아닌 전략과 대응으로 하루하루 성과를 쌓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수익률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략과 대응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익을 공개합니다. 실시간 대응과 셀프 피드백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현물 매매로만 누적 300%를 넘긴 모습인데, 이건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 시장을 바라보는 눈, 타점을 잡는 기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실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측보다 대응에 집중한 매매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 진입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 리서치 전문가와 함께하기, 이쪽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고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진입하실 텐데, 아래 구글 폼 작성해 주셔도 정말 좋습니다만 귀찮으신 분들은 010-4368-0438, 010-4368-0438로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최대한 빨리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폼 작성해주시는 분들은 무료 10분 1:1 투자 상담,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시크릿 차트 기법과 매매법 무료 수령 이런 거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으로 작성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단 구글 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점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반드시 하이픈 포함된 형태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010-1234-5678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하이픈을 꼭 쳐주셔야 구글 폼에서 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나와 있듯이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저는 매일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말 힘쓰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우상향 기조, 최종적으로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면 얻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통방 진입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익 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